자설 정도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남 의원님 이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답변 태도와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미 FTA 역진 방지 조항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 내용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가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몇 차례 걸친 답변 요구에도 엉뚱한 미래 유보, 현재 유보 개념 설명으로 시간을 지체한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원 질의의 의도적인 방해 또는 회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호주 FTA 협상문에 ISD 투명성 규칙 배제 요구를 한국 측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사이드 레터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에도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시지 못하고 장관 간의 오고 간 사인이 있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 호주 협상문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배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작업방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중요한 그 한호주 FTA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책임 회피인지 저는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장관의 답변 태도 그리고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한미 FTA ISD 조항 제협상 국회 결의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장관께서는 시종일관 ISD는 꼭 필요하다, 장관의 신념이다 라고 제협상 불가 입장을 이미 밝히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저는 깊은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한미 FTA ISD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도 나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용역 결과를 제대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ISD 재협상과 관련한 용역 내용을 포함한 저희들의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 것을 위원장님과 여야 간 간사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무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좀 짧게. 네, 규제 완화와 이것이 FTA의 역진 방지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고요. 저는 미래 유보, 현재 유보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의 내용과 역진 방지 조항이 해당되는 게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고요. 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안 줬잖아요. 아까 저 토론하시는 거 봤더니. 저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얘기하세요. 또. 예. 그리고 또 제가 질의 중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왜 끼어들게 하십니까? 말을 중간에 이제 얘기할 때 말을 끊었다. 예, 또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 짧아서.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걸 떠나서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회피하거나 위원의 말을 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정확하게 현안 보고에 따른 질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을 국민들한테 수상하게 알려드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의도적인 방해 또는 회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충분히 얘기 나눴고요. 저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하루가 24시간인지라 그래서 서로가 급하다 보니까 우리 김재남 의원님께서도 답변할 시간을 안 주고 또 저기서는 또 답변하려고 하는데 또 끊기고 서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시면은 장관께 그 아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시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호 의원님, 조준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 말이죠. 제 질의하면 안 됩니다.
저 명원이가 답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끊기는 것처럼 의도적인 방해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김한표 의원님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역전 방지 조항은 그 기본적으로 그 현재 유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 유보는 우리가 규제를 완화했다가 규제를 이렇게 다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유보를 한 겁니다. 현재 유보는 향후에 우리가 현재는 지금 시장 개발 안 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되면은 일단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역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유보라는 것은 앞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유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아까 사이드했던 부분은 그 논의 과정은 수석 대표들이 이미 다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에 관한 부분도 이거는 정부 조달 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내용이 유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하려고 하면 유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보 조항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중소기업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분야, 구체적인 분야라든가 뭐 유통업이라든가 또는 뭐 정부 조달 구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한호주 FTA에서 양자 공이 이익이 균형되게 이 중소기업에 가는 부분들은 그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조달 협정에서 정부 조달 분야만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다음에 김재남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할 때 지금 답변을 토대로 해서 또 이 질의들 해 주십시오. 오후 첫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첫 질의가 있겠습니다. 호주 총리의 방안을 계기로 해서 한호주 FTA가 양정 간 정식 서명이 됐죠. 네. 예. 이 한호주 FTA를 조기 비준 그리고 또 반려를 통해서 FTA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FTA의 효과가 일부 수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 중소기업에도 FTA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은 해당 시장의 마케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중소기업들이 좀 FTA의 효과를 누리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그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천협에서 이런 데 대한 대비가 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FTA 체결로 인해서 관세사 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저는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관세사들이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다가 급기야는 이 건 한 건 해결해 주는데 1,000만 원. 뭐 이런 식의 변호사 수임 플러스 성공 사례 받듯이 이렇게 지금 관세사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좀 현장에서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기청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역시 그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교육하고 컨설팅. 그래서 지난해 좀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그 뭐 ERP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 저희가 그 수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거를 이제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계속적으로 확대 보완을 원산지 증명과 관련돼서 관세사들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모 중견기업이 저한테 하소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건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청에 어떤 권한이 생겼죠? 예, 저희가 의무고발 요청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 내려갔더니만 모 중소기업이 국내 그 완성차 메이커, 그다음에 그 완성차 메이커의 계열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내가 영위하던 업을 문 닫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은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지금 극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1%의 마진율을 갖고 우리 기업이 지금 생존을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대기업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기업 납품 관계 애로사항이 없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돌린 적이 있는데 그걸 납품을 받는 대기업이 설문지를 싹 걷어가서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작성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죠? 예,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물론 여기에 대한 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걸 요청할 계획입니다만은 중소기업청에서도 좀 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등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하지 못하는 역할까지 조금 짐을 조금 부담을 줄 수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놨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로 인한 뭐 보복이라고 그럴까 또 피해를 신고했을 때 보상받을 때는 근데 기대감이 그런 낮은 현상을 그런 일단 문제들이- 방치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중소기업들의 납품 가격 자체가 점점 마진율이 축소되면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중소기업들이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소기업 쪽에서 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입니다만은 작년에 국내 콩 재배 농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해서 큰 피해를 본 사례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저희가 두부가 조사한 지금 바로-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적돼서 풀무원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두부 제조 시장에서 발을 빼고 중소기업들이 두부를 이제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예년 같으면은 국내 콩 재배 농가의 콩을 국산 콩을 대기업들이 다 구매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소기업자들은 중국산 저가 콩을 구입해서 두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내 콩을 구입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한 말에 대기업들이 7,000원에 구매해주던 콩을 도저히 콩 재배 농가가 어려우니까 3,900원에 그럼 구매를 해주겠다. 그럼 국내 두부 제조업자들은 3,900원도 못 준다. 우리는 중국 콩을 사든지 안 그러면 우리한테 납품하려면은 콩 재배 농가가 한 말에 3,000원에 넘겨라. 이런 식이에요. 규제하는 건 판도부의 좀 일부분이 제한돼 있고요. 그 국내 농가가 좀 안 팔린 거는 직접적 관련성이 약하다라는 건데 저희가 부분 그거는 저는 늘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예. 의견을 제시하는 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제시를 하는데 중앙일보에 국내 콩 재배 농가를 검색을 한번 쳐보시든지 하면 자세한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콩 재배 농가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도가 잘 유지가 돼야 되고 확대돼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통해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근로자들이 실직 상태에 놓인다든지 어느 게 더 귀중한 가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왜곡되고 좀 과장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뭐 다시 예를 들면 다른 모 신문에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직접 당사자들에게 발언을 조사했지만 근거가 좀 미약하다라는 그런 그렇지 않다는 그럼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원옥 의원님.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제 오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좀 달라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되셨어요? 지금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덜 되셨어요? 언제 주실래요? 내일은 주실래요? 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1년 12월 30일 날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IS 등의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ISD의 폐기, 유보, 수정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명문화,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열거 방식을 포지티브로의 전환, 역진 불가 조항 폐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 등의 폐지 등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소 조항들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뭐뭐 노력하셨어요? 지금 그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한번 회의했고요. 예, 예. 회의를 했고요. 네. 우리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ISD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거 아까 보고서에 있고요. 했고, 그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도 그 뭐 국회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걸 다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받아들였을 때는 이거는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인 예? 그 재협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신중을 좀 개의된다는 입장이고 정부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 아직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결의안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결의안을 무시하시는 거죠. 그 정도까지 무시한다기- 지금 저 장관님 하신 말씀이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설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결의안의 내용이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그 뭐 일부 조항에 대해서가 아니고 한미 FTA 전반에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독소 조항들이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없는 거죠? 지금 그 촉구는 저희가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그 정부 입장에서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청만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상대방도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원산지 장관님 시간 다 가요.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ISD하고 그 개성공단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하여튼 없는 거죠. 없는 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종합하면 없는 거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평창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하죠.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산업부 주관이죠. 바이오 오정서 그 중에서 네. 당사국 총회 중에 하나가 이 소 주제가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 네.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 그거 예. 보세요, 돼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고 그 받으셨죠? 부분은, 예, 알고 네. 있습니다. 그 그건 산업부 주관이죠. 산업부가 전체적 각 부처가 하면서 산업부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거기 주요 의제 알고 계세요? 그 아직 그 지금 곧까지 깊이까지 그것까지는 잘 예, 모르시고요. 좀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 제도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로 해가지고 이제 바꾸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바뀌고 있는 이 정책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죠, 잘?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예, 이거 한번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제대로 네. 해주시는데 한미 FTA하고 앞으로 있을 FTA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06년에 한미 FTA 체결 지원단에 낸 글에 보면은 한미 FTA를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농업인데 한미 FTA로 농업 부문 일부에 영향이 미칠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개방은 최소화하고 이행 기간을 장기화하는 개방 전략을 토대로 농업 부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지금은 가치 혁신을 통해서 숨겨진 블루오션을 찾는 희망 농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격보다는 안정성, 품질, 맛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눈높이에 맞는 접근법이 절실하다. 똑같은 일도 전혀 다른 사고와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틈새를 찾아내는 성공 전략과 노하우를 개발할 시점이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정부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고 119조 원이 투입되는 농촌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력 추적 시스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이게 GAP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라고 하는 거는 잘 관리된 제품의 우수성보다는 체계가 잘 관리된 제품을 우수농산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예. 이게 한미 FTA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이게 취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거에 대해서 산업부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동등성,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를 보면요. 동등성 인정이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기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유기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조 과정에서 재배 과정에서의 문제일 뿐 씨앗의 문제 아닙니다. 씨앗. 네. 그죠? 이 씨앗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이게 GMO나 LMO 제품으로 씨앗으로 제작을 해도 우수 농산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기농산물 미국과 동등성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고, 예,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GMO 제품으로 만든 거는 우수 친환경 제품으로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유기농산물 인증 제도에 있어 가지고 각국마다 공이 이제 그 제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 동등성 인증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결과에서 지금 일단 그 GMO 부분은 일단은 그 원칙적으로는 그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GMO가 우연찮게 재배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 각국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까지 적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지 취지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말이죠.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정부에서 법정 강제성은 없지만은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진작에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 몰라 시간 가라 이런 자세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있어요? 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래요? 또 그다음에 지금 그 한미 FTA뿐 아니라 지금 TPP라도 여러 가지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그 할 부분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개수공단하고 그 ISD하고는 미국하고 일단은 뭐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명확히 얘기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당장 우리가 국회에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정부 내에서 아니, 그럼 뿐 아니라 검토- 이게 협상을 당장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정부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 검토하고 나오겠는데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정부 측에서 뭐 입장이 뭐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영구 용역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떠나는 큰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외통부에서 지금 우리 산업부로 FDA 문제가 넘어왔고. 또 정권도 바뀌었고 큰 부담 없이 진작에 검토해야죠. 이다음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께서 아마 이런 문제 계속 지적할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가라 뭐 이런 식의 차원에서 이 국회를 무시한 듯한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취지는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2011년 12월 30일 날 국회에 통과된 결의안은 주로 ISD가 중심이 됐다는 말씀 물론. 하고 나머지 그런 역진 방지조항 이런 부분은 초안 자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은 저도 지금 잘 초안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 초코 결의안에는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게 장관님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카놀라유 GMO 종자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 아시죠? 예. 카놀라 기름. 예. 그게 GMO 종자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보도돼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깜짝 놀란 사건 아시죠?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산 카놀라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동등성 협약에 의해 가지고 수입이 이루어지면은 카놀라유가 유기농산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고 이거는 GAP에 의해 가지고 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에 의한 동등성 협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애초에 GMO 콩이든 카놀라유 GMO 카놀라유 씨앗이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GMO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지금 유기농산물 인증 제도하고 아까 친환경 우수 농산물 제도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만은 조금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을 제대로 검토하셔야 돼요. 예,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태 실장님. 예. 이거 제대로 검토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GMO 콩으로 만든 GMO 카놀라유 만든 거를 유기농산
농산물이라고 오해해서 아니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GMO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여기 농산물에서는 그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다만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니 제가 말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 부분인데 경작을 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GMO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기 질문이 취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이거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GMO 제품을 우리가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는 그 용어 때문에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고 하나 국민들이 먹기만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산업부에서 책임이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좋은데 좀 모르셔도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대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대응하라고 하는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끝났어요. 그다음에는 심학봉 의원님. 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원우 의원님께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아주 격렬하게 질문해 주셔서 목소리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뭐 통상 현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해서 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8일날 이제 우리 한어 FTA가 이제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인 시각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로서 무역 교육 자유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한 10년간 이제 47개국하고 이제 FTA 이제 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이쯤 되면 뭔가 우리가 이 통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 전략과 좀 연계시켜서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 때 통상 부분을 이 산업 통상 자원부로 옮긴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뭐 산업과 통상을 통해 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겠죠. 우리 국가가 어쨌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통상 국가를 지향해야 되는 이는 어떤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보면 이는 통상과 산업을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옛날에 우리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에 있을 때도 그 여기서 상임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의식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할 때 이관을 한 걸로 보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며칠 전에 그 9시 뉴스에 잠깐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서명하신 모습이 보이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어 FTA 체결의 의미와 그리고 파장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이 있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보도 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FTA 체결이 실제로 우리 기업들에게 또 소비 후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우리 그 농축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TA 체결을 통해서 이익 보는 집단이 있을 것이고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어 FTA 체결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이익을 본다면 만약에 우리 피해보는 쪽에서 80을 본다. 그러면 피해보는 8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상생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국가적 전략이 있냐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재정 지출에 재정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 투입이 보다 좀 더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이익 공유제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면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연결시켜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에 하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업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같이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순옥 의원님. 장관님 고생 많으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뭐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 같이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어려우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마음을 열어놓고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질문하더라도 오해하시지 말고요.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호주와 한 캐나다 FTA에서 개성공단 규정에 관해서는 위원회 방식을 채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역의 가공 지역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고요. 나중에 그 중기청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개성공단에는 우리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거의가 다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한국 생산의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그 중소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수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염려가 좀 있어서요. 한미하고 또 한EU위원회의 그 방식은 협의가 실제로 개성 문제 자체, 개성에서 생산한 물건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늦겠다는 논의도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아예 개성은 논의가 안 된 거죠. 그 자체를 다 개성공단의 부분은 다 논의 과정에서 다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한 호주 FTA는 그것이 주석에 달려 있고 안 달린 차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에 달려 있든 안 했든 그거는 하나의 그 개성공단은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당연히 이제 앞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그러한 것들이 먼저 논의 속에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얘기가 된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로 개성 문제는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각국과의 그 FDA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그 원칙 입장이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예,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가공지역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원산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정부의 하나의 그 기본적인 방침이고 또 모든 FTA에 그렇게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저희가 추가적인 이 부분에서 좀 더 진전되는 결과를 얻기가 지금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침은 저희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침을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FTA 그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짚고 넘어가서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GMF도 관련해서도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호 동동성 협정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그 이현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그것도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막 그 급진전하게 나가는 FTA가 그 FTA를 통해서 지금 그 TPP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과로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건지 하는 그러한 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양자 FTA하고 TPP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시면 TPP하고는 물론 별개지요. 이거는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TPP 같은 경우에도 진행은 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국내적으로나 우리 그 여러 가지로 이걸 공식화시키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 참여 표명을 표명을 아직 간신 표명만 한 거. 관심 표명 정도만 했습니다. 간신 표명하고 그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작년 11월 달에 그런 그 간신 표명을 하고 또 장관께서도 WTO 강요회에서 이 부분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달 그 11월에는 대통령께서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도 스티븐 하퍼하고 그 총리하고 얘기할 때도 TPP 참여 시 캐나다 정부에 공식적인 뭐 지원을 바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예, 뭐 그거는 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됨에도 따라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그걸 표면화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조금 나중에 이제 또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모르겠고 지금 여러 가지 염려하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TPP 가입의 선결 조건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문제, 그 요구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냥 한간에 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그 소고기 원령 30개월 그 부분은 뭐 거론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혀 거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론한다 하더라도 정상 간에 있어가지고 거론할 만한 사항은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거론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 말씀하실 수 부분에 있나요?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국 측에 네.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어느 정도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 뭐 자유리에 가는 부분은 제가 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럼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은 뭐 그거를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정상회담에 그렇게 거론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청장님, 그 지금 개성공단에 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어떻게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으며 어떤 입장이고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 문제는 직접 중기청에서 FTA 관련해서는 좀 요구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호주 이제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한국과 호주의 그 양국 간의 교역액이 보니까 303억 달러. 양국의 그 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적은 규모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호 보완적인 이제 위치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 공산품을 수출하고 또 우리가 이제 호주로부터 자원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또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이 그 더욱 활성화되면은 양국 간에 커다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걸 더 가해층 확대하기 위해서 조치가 뭐냐면은 FTA 협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4월 11일 날 아마 지난주에 아마 그 호주 총리가 오면서 이제 그 협정이 체결된 걸로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 그 한호 협정 이제 비준돼 가지고 효력을 발생할 때 우리가 가장 그 혜택을 입는 품목이 뭡니까? 자동차라든가 뭐 자동 각종 부품 또 기계류 뭐 중소기업의 그 의류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FTA가 이제 되면서 아까 장국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혜택을 보면은 또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시골 가면 말이죠. 그 축산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사료값도 오르고 또 소유값은 올라도 또 소값은 안 오른단 말이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5년 후에 이제 뭐 비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됐을 경우에 축산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축산업자들이 보면 야 이게 또 하게 되면 피해는 우리가 1차적 당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 보니까 뭐 각종 뭐 보완 대책을 이제 마련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희 보니까 그 보완 대책 이전에 우리 한우 FTA 협정 체결하기 전에 먼저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다음에 체결했어야 되는데. 농축산물에 대한 보완 대책은 뭐 그전부터 우리가 WTO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개방해 농업 부분이 개방되는 올 때부터 이거는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쭉 해오는 과정에서 한 호주 FTA가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중국하고 보니까 지난 보니까 10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네. 7번부터는 이제 본격 협상인데 그 앞으로의 그 전망은 어떠세요? 그 나라가 중국이 원하는 게 양국 간의 그 뭐 모르긴 뭐라도 우리는 농산물의 문제고 그쪽에 이제 공산품의 문제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세요? 뭐 협상이 현재 다소간에 좀 정치 상태에 있고 진도가 안 나간다 하더라도 뭐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이 농산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좀 더 협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자 FTA 통상 협상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속도가 빨라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순호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러한 통상 협상이 이렇게 추진되는 속도가 뭐 TPP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내지는 일정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러한 우려나 문제의식을 가질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호주 FTA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포함한 공산품의 어떤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의 보탬이 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한우 시장에서 호주산이 차지하고 있는 마켓 쉐어를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미국 FTA 발효돼 가지고 지금 수입량 증가나 또 우리 한우 값 지금 하락 등을 봤을 때 여기에 또 곧바로 한호주 FTA가 해서 호주산 그 소고기의 관세가 15년에 걸쳐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이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대책이란 얘기를 지금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이번 처음이 아닌데 그러한 피해 대책이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들을 충분히 사후 보정을 하고 또 이후에 예상되는 피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가 발휘되기 전에 인정하는 이러한 피해 분야에 대한 피해 대책들을 주무장관으로서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이행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국회 비준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농축산업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호주, 한 캐나다 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농업 대책 부분은 특별히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관계부처 내에서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중 FTA 협상 시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관련된 연구 내지는 심도 있는 논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중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정부 내에서는 한중 FTA조차도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협상은 타결해보자 이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저는 시한을 꼭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협상을 서둘러서 이렇게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한을 꼭 두면서 이렇게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한중 FTA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타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 부분 시간이 끌고 있다, 시간이 계속 좀 늦어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ISD 연구 영역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논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지금 국회에서 ISD 한미 FTA의 ISD 조항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해달라는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국회가 채택을 해놓고 지금 연구 영역 보고서까지 진행해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연구 영역 결과 보고서에 쉽게 말하면 종합 의견, 결론적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쉽게 납득을 못하거나 이러한 결론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의원들은 충분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은 거로 본의원은 판단이 돼요. 지금 정부가 솔직히 우리 장관님, 그래서 미국과의 재협상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태도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남수 방지라든가
또 해석의 명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보다 원활하게 서로 보완하거나 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제가 ISD 제도에 대해서는 저하고 장관님의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거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였지만 ISD 연구 영역 결과 보고서도 나온 마당에 저는 16일이 됐던 아니면은 이 4월 임시에 적절한 날을 잡아서 우리 산업위 차원에서 ISD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해서 의원들께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나 의견들을 한번 수렴하는 기회를 저는 호주 한국하고 한미하고는 좀 틀게 봐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뭐 이 보편적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거는 조금 그 장관께서 조금 좀 오버하시지 않았냐. 보편적으로 전부 통해야 되는데 지금 문명의 차이를 얘기하진 않겠는데 그 ISD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게 100점 100패다 이런 게 있고 한호주 할 때 ISD 문제는 그렇게 거부반응이 없지요. 어때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용역 있게 했던 결과가 그렇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일단 그 한미 간의 그 무역 마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지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발표 내용을 보면 동반인은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위원장 역시 정부가 임명하므로 동반인은 민간기구가 아닌 정부기구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반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동반인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무역 분쟁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이 원래는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이었는데 점점 이 법 제도 속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통상 마찰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님 보시기 어떠세요? 통상 마찰이라는 것은 일방이 제기를 하면 통상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방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는 계속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쪽에서 하는 부분은. 그건 우리가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네. 제가 그저께 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군데군데서 많은 이 부작용과 생각하지 못했던 이 단점들이 문제점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상세한 조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예상되는 무역 마찰, 한미 분쟁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적합업종 제도를 비판하면서요. 외국계 업체만 배불렸다. 아주 그것도 한 부분이죠. 예, 거꾸로 맞습니다. 지금 그 외국계에게 유리하게 했다라는 게 일반 지금 또 비판을 언론의 대중이거든요. 그것 측면도 양쪽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제가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찬반 양론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FTA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에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칠레하고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칠레 곧 나올 것이고 또 한미 FTA도 5년, EU나 한미 FTA도 5년마다 이렇게 이행사항을 증망이 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점에 9개 FTA 중에 이행 상황 평가를 한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올해 상반기에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이행 상황 평가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지금 안 좋은 점이 뭔지 분석을 하나도 안 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뭔지 효과는 매년 수출입 측면에서는 다 분석을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시간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간 다 됐죠. 나머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자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ISD 문제가 여론을 제기했는데요. 이 용역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얼마가 들어갔어요? 네,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요.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네, 각각 예. 7천만 원. 예.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통상 교섭을 함에 있어 가지고 ISD를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 부분에서 좀 심정적인 분석을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이제 산업적으로 앞으로 해외 자원 개발이나 또 SOC라든가 이런 장기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순수하게 지금 정부의 필요성이 입장에서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저희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이간에 받아오면서 좀 더 심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산업부 자체 판단으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ISD 관련 논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ISD를 한미 FTA와 관련해서만 볼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앞으로 체결해야 될 또 기존에 저희가 산업부가 통상기능 이관해 오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미 제가 상임위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가 한미 FTA 추진 과정과 또 계속해서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는 야당 내지는 또 이 조항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반대 저항 이런 것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ISD 조항이 반대 찬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익 측면에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로서는 또 특히 장관 입장에서 이 ISD는 가져가야 될 조항이라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 이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고 또 의견들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그 논란 기준은 이건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자본을 수출한 장관, 제 질문을 예.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해를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좀 다른 각도로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소신을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국회에서나 또 국민들 사이에 ISD 문제 가지고 상당한 정도로 반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역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 대해서 또 농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의회력을 이렇게 주는 걸 어떻게 방침을 정했습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실 거예요? 영역 결과는 저희가 오늘 어떻게 다 배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TF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통상 전략의 기본적인 방침이 되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저 시간이 없으니까 최종 제출 안 하기로 결론 내렸습니까? 아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또 검토도 하시기로 했습니까? 우리 논의를 해서 제 답변을 좀 시간 아까 결론은 그렇게 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국민적 반대 의견 또 논리 논거 이런 것들까지 다 도출이 돼서 그거에 따른 검토를 다 거쳐서 결론을 지금 내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용역을 한 부분은 뒤에 나와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거는 자료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회의록을 보자 이런 사실은 데까지 나간 것은 사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보고서에서는 ISD 폐기 여부에 대해서 결론적 이야기 또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용역에 저는 결론부만 간단하게 도출을 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이후에 이제 국회 보고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에 관련해서 좀 더 내용적 보완을 거쳐서 협상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건 2012년도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아니라 TF 논의 결과고요. 산업부가 한 것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와에게 그동안에 논의됐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정부의 재협의를 논의하는 그런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어쨌든 지금 이후에 다시 무슨 설명회라든가 국민을 상대로 이거 그런 거 없죠? 우리 상임위나 어쪽에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아까 그래서 이제 오영식 우리 의원께서도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격렬한 논쟁을 거친 이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 별도로 또 뭐 국민들을 상대로나 또 다른 무슨 설명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이 보고에 해주실 때는 좀 그 기왕에 그 반대론자들이 그 주장했던 이런 쟁점 사항들을 좀 적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좀 국민을 설득하는 그래서 이 논란을 잠재우는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 이 보고가 준비가 됐다면 오늘의 이 회의도 더 지금까지 선생님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같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번 더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그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제도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닌데요. 이게 뭐 공개 여부를 변론으로 치고 우리 산업통상위원들한테는 그 과정을 좀 소상하게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네, 그 부분 대해서는 저희 뭐 인정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부분에서 저도 이 참여 전문가들 쭉 뭐 저도 아는 분도 계시고 한데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가신 분들은 참여를 뭐 거부하던가요? 좀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급적이면 저희도 모셔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데 뭐 이런 정책이나 어떤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비판적인 분들 의견을 더 귀담아 듣는 게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여튼간에 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논의를 우리 상임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현안 중에 한 캐나다하고 FTA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5년 넘게 하다가 지금 체결된 거 아닌가요? 거의 9년 됐습니다. 네, 9년이요? 캐나다는 9년입니다. 예, 우리 9년 정도 됐던가요? 그런데 여기 작년, 재작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 자료 잘 알고 있죠. 한 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그 용역 결과 보고서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게 한 2번 정도 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요.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상당히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인데요. 여기에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거고 FTA 한 캐나다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서둘러서 3월에 이게 체결이 됐어요. 이 결과 보고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네, 모르셔서 제가 지금 사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체결되기 전에 일부 하는 것이라서 지금 체결되고 난 이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국 간의 FTA는 뭐 수출입, 무역 수지, 수출입 또 소비자 후생이라 여러 가지 측면 또 정치적 면도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아주 오래전 보고서가 아니고 한 뭐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요. 분석을 했다니까 뭐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동차 원산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카나다에서 이 미국산 부품들에다가 하는데 이게 카나다산으로 원산지 인정하도록 협상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캐나다가 자동차 쪽에서는 미국 자동차 시계 완전히 애속돼 있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양자가 캐나다도 미국산 부품을 인정해주고 우리도 미국산 부품을. 근데 우리가 미국서 가져갖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내로. 물론 저기 뭐 텍사스 저쪽에 어디 애틀랜타에 현지 공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로 가져갑니까? 우리도 필요한 경우에는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수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점점 자동차 전장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미국산 부품 카나다에서 뭐 쉽게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화 연계 기술 사업 게 있죠. 예. 예, 그게 있는데
이거는 담당 과장이 좀 누가 국장이 장관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누가 나와 있죠? 여기 산업기술시장과 담당 국장이 산업기술국장이 그 탄원서 올라온 사실 알고 있죠? 네,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답변서 저도 그 국민신문고에 난 탄원서 쭉 봤는데요. 그래서 뭐 이 제보자들 확인해봐라고 해서 우리 보좌관들이 확인했는데 너무 이게 좀 엉터리 같아요. 이 평가위원들이 채점한 날짜가 예를 들자면 2011년 8월 12일 날 평가를 안 하고 보류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이후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 문건을 확인해 보니까 8월 12일 날 저 보충 채점을 다 했어요. 네.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그 서류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부 위원들이 현장 조사 필요하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고할 때는 저 8월 10일 날은 평가를 보류하고 현장에 나가 실사한 다음에 평가하자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석연치 않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감이 있어요. 다 평가를 했다가 또 현장에 나가서 30분간 실사 30분간 가서 뭐 이 거치료를 보고 와서 전부 다 60점 미만으로 다 또 일률적으로 점수를 낮춰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그 제보자를 중심으로 그 중에 한 분이 현장 실사 가기 전에 이 한 업체를 떨어뜨리자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국정감사감인데 이제 상시 감사를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거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다 하기는 뭐 하니까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보자가 그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 행정소송 3심까지 간 사안입니다. 예, 대법원 10일 날 내가 판단하는 그거 자료를 하겠습니다. 저희 뭐 좀 더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저 의용군 위원님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해주시고 주질의는 끝났고요. 하나 뭐 여쭤 중국이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중국이 TPP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TPP가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중국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재남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5분입니다. 앞서 그 레치 조항 관련해서 미래 유보, 현재 유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이를테면 이제 노동부에서 파견근로 대상 영역이 지금 현재는 26개인데 이게 32개로 지금 확장할 계획이에요.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필요에 의해서 야 이거 파견근로를 조금 규제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32개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과연 이게 또 우리 노동자나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점검 시스템을 가져주시라. 이를테면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방송의 컨텐츠 관련해서도 컨텐츠의 쿼터가 있습니다. 쿼터를 완화하자 해서 이제 이게 또 정부가 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방송 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항목들을 검토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못 드렸더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지금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점검 시스템 대단히 필요하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련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앞서 그 이제 또 ISD 그 한호 FTA에서 투명성 규칙 배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장관님께서 서명하시면서 왜 우리가 먼저 굳이 이거를 배제하는 안을 냈는가? 그리고 이제 이걸 1년 그 후에 다시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부분 답변을 좀 제가 좀 정확하게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간에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4월 1일 발효되고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이거는 한 1년 정도 더 미뤄보자. 굳이 왜 우리가 먼저 아니. 투명성 규제를 배제하자고 아니, 얘기했는가? 논의 자체는 우리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협상 과정에서의 논의 부분이고 당연히 호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감을 이후에, 했기 때문에 예. 협의가 된 게 아닌가. 이후에 이걸 또 재협상 그리고 이게 필요로 할 때에 사인은 같이 했습니다. 보내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회답 형식으로 하셨죠. 아니 서로 간에 저희 그 레타는 같이 이렇게 그 서명을 각각 해서 서로 세 번- 교환해서 또 교환하고. 세 번째 질의 드릴게요. 아까 이제 역시 또 한호 FTA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역시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있어서 이해를 그것도 다 드렸어요. 두루뭉술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의무휴업일, 사업조정제도, 또 적합업종 그 보호제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이번 한 호주 FTA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FTA 협정하고는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하셨냐고 묻는데 뭘 자꾸 그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지?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저는 아니 질문 노력은 드릴게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련 구매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 우리가 구매는 제가 알아요. 뭐 다 했고요. 제가 아는 얘기만 하시지 그다음에- 말고 구매 관련해서는 정부 조달해서 중소기업 할당제 하는 거 그거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중소상인들을 보호를 위해서 의무휴업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했냐고 제가 예까지 그 들었는데요. 부분은 우리가 법에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유보 조항으로 넣을 수 있을지.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한 호주 FTA에서 호주 정부는 이 FTA 협상문에다가 호주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혜택 부분에 대해서 우대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 안 한다는 부분이고 정부 조달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답 드릴게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모든 형태의 혜택, 호주, 이거는 이번 협상에서 배제한다.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호 장치는 이 협상 대상이 아니다. 모두 다 배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 정부 조달에 포괄 들어가 배제했습니다. 정부 조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부 조달에 해당되는 것은 다 정부 예고를 다 조달은 했습니다. 중기 할당분,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의무대출, 제가 두 가지 항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묻지 제가 모르고 묻겠습니까? 아니 근데 말씀 장관께서 정확하게 이거 인지 아니 못하고 아니 계신 거니까요. 저도 지금 말씀은 지금 우리도 할 만큼 다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방법의 그러면- 차이를 부분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할 하시겠습니까? 만큼 한 것을 아니 구체적으로 그 협상문에서 어떤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하려고 담으시려고 노력. 아니, 그리고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법에 잠깐만. 아니, 김연아 의원님, 저 시간 있으니까 답변 듣고 하세요. 자,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자, 아니 지금 답변 말씀하신 중소기업 질의하세요. 예. 예, 예. 중소기업 접합업종이든 그다음에 우리 그 유통업에 대해서 그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반영할 노력을 안 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법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하고 있는 부분을 왜 하는 특히 또 중소기업 접합업종은 우리가 협정문상에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민간의 자율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김연아 의원님, 예, 얘기하세요. 지금 답변 들었으니까 저 시간 특별히 직권으로 드릴게요. 장관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하게 이제 이게 아까 그 미국의 무역 보고서에서도 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부 국가의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민간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이 그걸 협상문에 다 넣어라가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들 보호를 위한 우리 한국 정부가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어떤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하셨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 2개 빼고 그걸 물은 겁니다. 그 이에 대해서는 하셨다고 하니까 협상 과정에 어떻게 호주는 뭘 했다고 반영하셨는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답변을 호주도 정부 조달에 있어가지고 포괄적으로 그쪽에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개별 법에 대해서 다 보호하는 조치가 돼 있고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분명히 그 유보를 받은 것인데 실무자가 방법론에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해당되는 그 품목이 예를 들어서 유통업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WTO에서 도소매업이나 유통업 이미 양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양제 협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얽어매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 협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합업종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 중소기업 중소상인 어떤 내용들을 하시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런 사항들이 필요한지 얘는 이제 검토를 해서 적합업종 예를 하나만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통상장관회담을 계속하면서 양자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겠습니까? 그때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하시질 못하고 아니, 있어서 이- 제가 촉구. 제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호주의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하는 부분에서 특혜 주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유보를 했고 우리도 구체적인 다 리스트를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만은 방문 예, 뭐 이 자료 그냥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뭐 김재남 의원님 지적도 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 잘 의견을 들으셔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다음에 부자연 의원님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창조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라는 게 꾸려져 가지고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매주 전체를 열어가지고 정부 관련 부처 뭐 말씀도 듣고 또 업계 또 좀 민간 관계자 말씀 듣거든요. 거기 참여하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이순종 교수님의 말씀인데 창조경제 관련해가지고 예술과 디자인을 통한 창의적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교수님 말씀이 산업시대에는 노동자가 또 정보시대에는 지식인이 중요했다면 창조경제 시대는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 디자인 관련 산업부 정책이 좀 어떤지 한번 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기술 인력으로 이렇게 동등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기업체에서 디자인 인력을 채용했을 때 기술 인력과 똑같이 대우해라. 라는 것 포함해가지고 아주 심층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저도 잘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그 발제 그 자료 가져오시면 저도 그 발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손님 질의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뿌리 기술 전문제도, 기업제도 관련하고 우리 또 노후산단 최근에 또 뭐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그 바늘 스마트허브 단지의 혁신단지 선정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이제 KEI라고 그 일리노이주 출신 상원의원 만줄로라는 분이 만든 이제 회장으로 있는 그 한미경제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뭐 한 10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당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무슨 행사냐면 한미 FTA 2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원산지 증명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미국 차에 대해서 좀 완화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 한미 FTA로 인해서 미국이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FTA 혜택 품목을 보면 양쪽 다 6%씩 수출이 증가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대미무역 흑자가 그렇게 늘어난 거는 FTA 혜택 품목이 아닌 반도체나 무선 통신기기 이런 데서 이제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ISD 이제 용역 결과가 특별히 고칠 내용이 없다 이런 건가요, 결론이?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금 TF는 2012년도에 했던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게 지금?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까? ISD 제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SD가 사실은 뭐 우리와 미국 사이에서는 우리가 좀 약한 입장이지만 또 중국이나 동남아하고는 또 우리가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여러
방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제 룰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그 TPP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이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예. 아니 이렇습니다. 지금 TPP가 5월달에 가장 이제 5월달에 TPP 강요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진전이 없게 되면 상당히 아마 타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PP에서 가지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지금 미국과 일본입니다. 네.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원래는 일본이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타결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엿보였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FTA를 이렇게 계속 뭐 다른 나라하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디? 지금 뭐 중국하고 중국 한중 FTA 하고 있고 뭐 이건 뭐 한미보다도 훨씬 더 영향이 큰 한 베트남. 네,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뉴질랜드도 역시 그 지금 상호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저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요구해야 되는 거는 뭐? 지금 뉴질랜드는 사실 그 모든 대부분의 그 제품들이 관세가 가장 낮거나 안 그러면 무관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농산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관세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익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참 상당히 그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뉴질랜드 대사를 만날 예정으로 있어서 네. 지금 말씀 자료 좀 여쭤보느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지구가 균질 사회가 되면 이제 일국 간 FTA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 차원에서 이 완전히 FTA 체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도기가 돼서 국가 간, 지역 간 이런 식으로. 그러나 10년,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 지구 자체가 균질한 이 세상이 되기 때문에 FTA는 용어조차도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조경태 의원, 이채기 의원, 노영민 의원, 정수정 의원, 박완주 의원, 김동완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표 의원, 전순호 의원, 홍지만 의원, 부자현 의원, 우용군 의원, 심학봉 의원, 김재남 의원. 위원님의 서면 질의에 대해 장관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